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밤잠 설치하는 열대야 때문에 많이 지치시진 않으셨습니까? 끈적끈적한 습기와 멈출 줄 모르는 더위. 올 여름은 유난히 우리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혹독한 폭염과 힘겨운 싸움을 벌이는 동안 남쪽 먼 바다에서는 한바탕 소동이 있었습니다.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찾아오려다 발길을 돌린 것인데요. 바로 제12호 태풍 링이 되지 못하고 불발된 열대저압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태풍이 오지 않았음에도 그 그림자, 정확히 말해 그 잔해는 여전히 우리 날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무더위를 더욱 혹독하고 견디기 힘들게 만들고 있죠. 오늘 심층 날씨 정보에서는 단순히 기온 숫자만 들여다보지 않겠습니다. 잠재적 태풍이 왜 중도에 포기했는지, 그리고 그 실패가 어째서 한반도를 거대한 찜통으로 만들었는지 이 복잡한 날씨 이야기의 속살을 한 겹 한 겹 져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끔찍한 더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제 강원도 삼척의 낮 최고 기온은 38.1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높은 기온을 넘어 아스팔트를 녹일 듯한 공기마저 끈끈하게 만드는 열기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오늘 새벽 강릉의 최저기온은 29.2도였습니다. 해가 진 밤에도 우리 몸이 제대로 쉴 틈조차 없이 열기가 계속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동해안 지역에 이러한 극한 고온 현상을 일으킨 주범은 바로 팬 현상입니다. 간단하게 상상해 보시죠. 바다로부터 뜨겁고 습한 수증기를 가득 머금은 남서풍이 마치 긴 여행을 떠나는 나그네처럼 웅장한 태백산맥을 넘기 시작합니다. 서쪽 사면을 오르면서 이 바람은 비를 뿌리며 무거운 수증기 짐을 내려놓습니다. 마침내 산 정상에 올라 동쪽 사면으로 내려올 때 이 나그네는 바싹 마르고 처음보다 훨씬 더 뜨거워진 상태가 됩니다. 이는 마치 자연의 거대한 헤어드라이어처럼 강릉과 삼척 같은 도시에 끊임없이 뜨거운 바람을 불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제주도와 남부지방 전역에 폭염경보가, 중부지방에는 폭염주의보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경보 수준의 폭염구역이 점차 중부지방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더위의 기세가 전혀 꺾이지 않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시청자 여러분, 특히 어르신들과 논밭에서 일하시는 농업인들, 그리고 야외 근로자분들께서는 부디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물과 염분을 충분히 섭취하시며 가장 뜨거운 시간대에는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선을 남쪽으로 돌려 이야기의 두 번째 주인공인 오키나와 남쪽의 열대저압부, 즉 태풍 링의 꿈을 이루지 못한 실패한 후보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8월 18일 한국과 일본 기상청 모두 이 열대저압부가 태풍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보했습니다. 이 소식은 우리 중 많은 분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태풍은 예측 불가능한 위력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이 유력한 후보는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지 못했을까요? 열대저압부가 태풍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필수 조건이 필요합니다. 바로 연료와 안정적인 구조입니다. 연료에 해당하는 따뜻한 바닷물은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안정적인 구조가 문제였습니다. 대기 상층부에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부는 강한 바람, 즉 윈드시어가 존재했습니다. 마치 강풍 속에서 나무 블럭으로 탑을 쌓으려는 상황을 상상해 보시죠. 블럭을 하나씩 쌓아 올릴 때마다 바람이 날려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윈드시어는 이 열대저압부의 구름 구조 상층부를 계속해서 흩어버렸고 중심부로 에너지가 모이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결국 태풍의 미속 초속 17.2m를 넘지 못하고 주저앉았고 그리하여 링이라는 이름은 다음 태풍에게 양보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열대저압부가 태풍으로 발달하지 못하는 경우는 드물지 않으며 통계적으로 매년 두세 개 정도가 이와 같은 과정을 겪습니다. 우리는 태풍을 피했고 그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비록 약해졌지만 이 열대저압부의 잔해는 여전히 북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현재의 끈적하고 무더운 날씨를 만드는 주범입니다. 이 잔해는 마치 거대한 펌프처럼 멈추지 않고 열대지방의 뜨겁고 습한 공기를 한반도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 공기는 앞서 말씀드린 팬 현상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오후 시간대에 기습적인 소나기를 내릴 최적의 조건을 만듭니다. 이 소나기는 잠시나마 시원함을 안겨줄 수 있지만 이는 날씨가 파놓은 함정과도 같습니다. 비가 그친 다음 젖은 지면이 뜨거운 햇볕을 받아 강하게 증발하면서 주변 환경을 거대한 찜통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급격히 높아진 습도는 불쾌지수를 비가 오기 전보다 훨씬 더 높게 만듭니다. 우리가 요즘 들어 유난히 더 피곤하고 지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보에 따르면 이 열대저압부의 잔해는 앞으로 며칠간 저압부의 형태로 남해상에서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더 이상 강해지지는 않겠지만 뜨거운 수증기를 공급하는 펌프 역할은 계속할 것입니다. 이는 이번 주 내내 우리가 덥고 습하며 오후에는 기습적인 소나기가 쏟아지는 날씨와 계속 마주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더위는 쉽게 물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로써 우리는 태풍에 대한 우려부터 진드긴 폭염의 현실에 이르기까지 한 편의 드라마 같은 날씨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태풍의 파괴적인 바람과 폭우를 피할 수 있었고 이는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다른 시련, 즉 인내와 끈기를 요구하는 시련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여름은 막바지에 이르렀지만 마치 자연의 위대함과 때로는 가혹함을 상기시켜주려는 듯 마지막 힘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남은 여름 동안 부디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리고 자녀들에게 물을 충분히 마시라고 챙겨주는 작은 관심, 그리고 잠시나마 시원한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는 여유가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한 시간입니다. 자연은 항상 그만의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것을 이해하고 적응하며 함께 이겨내는 것입니다. 찌는 듯 여름이 지나면 시원하고 청명한 가을은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지금은 인내와 지혜로 이 시기를 함께 헤쳐나갈 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미군 합동태풍경보센터 JTWC가 부여한 열대저기압 TD18W가 점차 세력을 키우며 북상하고 있습니다. 윈디의 영국 기상청 모델 분석에 따르면 8월 19일 화요일 밤 9시 현재 이 열대저기압은 일본 오키나와 남쪽 약 350km 해상에서 포착되었으며 북북서 방향으로 이동 중입니다. 현재 중심기압은 약 1000헥토파스칼, 원문 표기 17.토파스칼 추정 수준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최대 풍속은 초속 16m에 달합니다. 이동 속도는 시속 약 20km로 비교적 느린 편이어서 해수면의 높은 수온과 주변 대기 조건에 따라 추가로 에너지를 흡수해 세력을 강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예상 진로를 시간대별로 살펴보면 8월 20일 수요일 오전 9시에는 일본 규슈 남쪽 해상에 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점에는 중심기압이 약간 높아지면서 세력이 다소 약화되어 풍속도 초속 12m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변 해역에는 비구름대를 동반해 강풍과 호우 가능성을 안고 있습니다. 8월 21일 목요일 오전 9시에는 북상 속도를 유지하며 제주도 남동쪽 약 200km 해상에 접근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 구간에서는 한때 세력이 다시 강화되어 기압이 낮아지고 풍속이 초속 16m 수준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제주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비바람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구간입니다. 이어서 8월 22일 금요일 오전 9시에는 우리나라 전라남도 해남 인근 해상까지 접근할 것으로 기상 모델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상 기압은 약 1000헥토파스칼 내외로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중심에 가까운 지역에서는 강풍과 함께 집중호우가 동반될 수 있습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TD18W가 당장 강력한 태풍급으로 발달하지는 않더라도 우리나라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많은 비와 강풍을 동반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특히 느린 이동 속도 때문에 국지적으로는 장시간 비가 이어질 수 있고 해상에서는 높은 파고와 함께 선박 운항에 차질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 후반부로 갈수록 남부지방과 제주를 중심으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며 기상청과 각국 기상기관의 추가 발표를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인 날씨, 최고 기온은 30에서 34도, 습도는 60에서 80%, 강수 확률은 20에서 40%, 풍속은 시속 10에서 20km, 남서풍, 지역별 상세 예보, 서울 및 수도권, 날씨, 흐림, 가벼운 소나기 가능, 기온 30에서 32도, 강수 확률 20에서 30%, 주의사항, 외출 시 우산 지잠 권장, 대전 및 충청도, 날씨, 흐림, 곳곳에 소나기, 기온
32에서 34도, 강수확률 30에서 40%, 주의사항, 국지성 호우 가능성이 있어 주의 필요. 광주 및 전라남도, 날씨, 흐림, 일부 지역 소나기, 기온 32에서 34도, 강수확률 20에서 30%, 주의사항, 강한 바람 동반 가능성이 있음. 부산 및 경상남도, 날씨, 흐림, 가벼운 소나기 가능, 기온 28에서 30도, 강수확률 20에서 30%, 주의사항, 해안가 지역 높은 파도 주의. 제주도, 날씨, 흐림, 곳곳에 소나기, 기온 28에서 30도, 강수확률 30에서 40%, 주의사항, 해안가 지역 높은 파도 및 너울성 파도 주의. 폭염주의보, 일부 지역에서 폭염주의보 발효 중, 외출 시 충분한 수분 섭취 및 자외선 차단제 사용 권장. 강풍 및 호우, 특히 전라남도와 제주도 지역에서는 강풍과 호우로 인한 피해 우려, 외출 시 주의 필요. 해상안전, 해안가 지역에서는 높은 파도와 너울성 포도로 인한 사고 위험, 해상활동 시 안전장비 필수.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당분간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주변에는 일본 남쪽 해상의 고기압, 제주도 남쪽 해상의 열대저압부, 북한의 정체전선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이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발달한 구름대의 영향으로 전국이 구름이 많은 날씨에 수도권과 강원 내륙, 제주도를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남쪽에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계속 밀려오고 낮 동안 기온이 상승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대기 불안정에 의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열대저압부가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 규슈 부근으로 이동하면서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고 고기압 가장자리의 영향을 계속받는 일부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시간대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은 오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일부 강원, 전라, 경상 지역에는 저녁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열대저압부의 영향으로 새벽부터 오후 사이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고 오전부터 오후 사이 인천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 산지, 전남권과 경남권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같은 시, 군, 구 내에서도 강수량 차이가 크겠으니 실시간 기상 레이더 영상과 최신 기상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림을 통해 오늘과 내일 예상 강수량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기온 전망입니다. 오늘과 내일 기온과 습도를 나타내는 상당 원위 예상 일기도를 보시면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계속 우리나라에 유입이 되겠고 비나 소나기 내리는 지역에서도 강수 종료 후 습도가 높은 가운데 낮 동안 다시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당분간 무더위는 이어지겠습니다. 최고 체감 온도를 보시면 오늘과 내일 전국이 33도씨 안팎으로 오르겠고 특히 폭염 경고가 발표된 경기 공군의 육과 강원 동해안, 충남권 내륙, 남부지방, 제주도를 중심으로 35도씨 안팎으로 오르면서 매우 무덥겠고 밤사이에도 기온이 25도씨 이상 유지되면서 도심 지역과 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으니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상보다 빨리 시원한 신고직 삼천플랜, 청정한 나임나무로 유명한 제소포포에서 전해드렸습니다.